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너의 동반자, 협력자, 조력자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을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결과는 안 됐어. 그래도 고맙다라고 손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선 본 듯한 자기소개, 이게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저 안에 그냥 진솔함을 좀 많이 진짜 담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더 우리한테 그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 채용팀장을 맡고 있는 오태기라고 합니다. 네, 신입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저희가 소통과 협업과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을 가진 신입 직원들을 뽑는다 그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료 협력하고 고객 및 동료의 조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현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 이제 블라인드 최근에 좀 많이 이슈됐죠. 국민은행은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블라인드 하긴 했거든요.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그 과거 거는 제가 모르겠고, 면접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수험번호 하나 줍니다. 수험번호 하나. 학점에 나 자신 있다. 그래서 학점도 안 줘요. 자신 있게 보라고. 그거 하나 줘요. 수험번호 B-101, A-101 그거 하나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툭툭 건들죠. 툭툭. 그래서 조금 저 친구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그러면 툭 건드려 봐요. 근데 거기서 반응이 아닙니다, 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툭 치고 나오면 오 좋다 라고 이제 또 착각을 하죠. 저 친구는 너무 좀 과해. 툭 건드려 봐요. 근데 탁 따라와요. 오 좋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면접 시장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재라는 것들은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했는데요.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해서 학교,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학점까지도 제공하지 않고 수험번호 B-101과 본인들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해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성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가치관이나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이제 채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은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 나 이제 금융권을 희망하니까 뭐 금융 관련되는 뭐 텔러 자격증을 따야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쓰는 난도 없고요. 보지도 않아요. 네. 자격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 경력직. 세 명 중에, 그룹 중에, 세 그룹 중에 고등학생이 제일 많아요. 네. 다 여기 다 아웃이에요, 만약에. 자격증으로 하면. 거기는 8개 막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봐요, 요즘. 탈스펙,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그런 경험을 했으니 우리한테 들어와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뽑죠. 네. 확신을 합니다, 항상. 이거죠, 우리 국민은행. 근데 이게
다른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다른 대기업 아니면 다른 금융권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만나보면 다 틀릴까요? 다 똑같아요. 다. 근데 단어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소통 아니야. 우리는 뭐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잘 다가올 수 있는 친구, 친화력, 친근감 있는 친구. 어떤 문제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신입다운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친구. 협업을 잘하는 친구. 협업? 옆 사람이 좀 힘든 거 있으면 조금 야 내가 도와줄게.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고객도 마찬가지죠. 고객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한 1년 동안. 근데 이제 고객이 이제 살짝 나한테 마음을 보여요. 내가 실은 돈이 좀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좀 할 거야. 근데 이 담보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걸 좀 해줘. 봤더니 안 돼. 안 되는데요? 그렇죠. 딱 뭔가 싫어지죠. 사장님 이거 좀 지금은 안 되는데요. 얼마 좀 모자라는데요. 제가 좀 본점이나 다시 좀 확인해보고 추후에 한번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그 원하시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되게 이쁘잖아요. 안 돼요 이거보다. 쟤 뭐야? 1년 동안 나랑 그렇게 안녕하세요 아니야 뭐 도와드릴까요? 맨날 이러다가 뭐 한번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너의 동반자, 협력자, 조력자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결과는 안 됐어. 그래도 고맙다라고 손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되면 정말 땡큐고. 그래서 국민은행에 내가 뭔가 할 때는 저 친구를 찾아가야지. 그런 친구들을 뽑고 싶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 채용 시장에서 이게 발탁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서류 전형, 그다음 필기는 빼고요. 면접 1, 2차 때 이 3C를 가진 지원자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그래서 항상 면접 시장이나 자기소개서에 보면 저는 소통을 잘하고 과거 동료들과 친구들과 협력을 잘해서 어떤 과 아니면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결해 왔습니다.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협업하는 능력입니다. 성격의 단점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꼼꼼함이 단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그 꼼꼼함은 왜 나와요? 요즘 단점에 성격의 단점. 어디 취업 시장에서 그런 거 꼼꼼함이 단점이라고 나왔어요? 정말 많아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꼼꼼함이야. 성격의 단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나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저 안에 그냥 진솔하게 좀 펼쳐요. 너무 기업이 은행권이니까 돈 계산하고 사람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나를 끼워 맞히다 보면 평가 점수가 이렇게 되겠죠. 무난보다는 조금 좋아. 오케이. 1차 때 뽑혔어요. 2차 때 무난. 떨어지는 거죠. 이 친구 긍정적, 적극적, 친근감이 있다. 어떤 반응이 좋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잘 해결할 것 같다. 현장 배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다 있거든요. 단어별로. 근데 그럴 때 계속 무난한 친구죠. 어떤 나를 안 보여주고 자꾸 뭔가 그 틀 안에 맞추다 보면 1차 때까지는 무난보다는 조금 좋은데 오케이. 2차 때 떨어지는 거죠. 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나 경쟁력을 탁탁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이스하고 우리가 눈이 한 번 더 가고 정이 더 가는 친구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살아오면서까지의 어떤 이런 사례들을 케이스별로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한번 해보세요. 연습들을 말하는 연습들을. 네.
비슷한 금융 자격증, 토익은 모두 700점 이상, 인턴십 경험, 해외 어학연수, 어디선 본 듯한 자기소개서. 이게 진짜로 많아요. 다 비슷해요. 상향평준화 요즘 자기소개서. 상향평준화. 그래서 저 안에 그냥 진솔함을 좀 많이 진짜 담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더 우리한테 그 시대를 우리가 겪어 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진짜로. 이런 시장에 오면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두 명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명. 기억에 남는, 굳이 막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누구냐면 여자 지원자 중에 하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풉니까? 술로 풉니다. 그날 하루에 힘든 게 있으면 옆에 있던 그날 같이 힘든 일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술로 푼대요. 이 친구는 어떤 소통이나 협업이나 어떤 이 관계를 잘 하시는 분이죠.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옆 직원들하고 잘 해결합니다. 이런 거보다 그 단어 한마디로 되게 좋았어요. 나이스했어요. 친한 친구 소개해 보세요. 고등학교 어떤 친구한테 제가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작년에. 특성화고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 소개해 보세요. 이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왕따 친구하고 친합니다. 왜?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때. 왜 왕따 친구하고 친하지? 왜 왕따 친구하고 친해요? 그 친구는 친구 학교 내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옆에 가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그 친구하고 친해졌습니다. 되게 좋죠. 옆 사람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감명받. 이런 그 솔직한 이야기들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살아오면서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왕따 친구랑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 이야기들을 잘 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지원자를 뽑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이죠. 프로세스. 제일 먼저 이제 서류 전형. 작년에 우리 언제 했죠? 그렇죠. 8월 중순에요. 8월 중순에. 저희 국민은행이 이제 공고를 딱 내면 연달아 이제 주주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올해도 8월 중순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요? 서류 전형의 경쟁률 2만 명 지원하죠. 우리 금융권 300명. 작년에 240명 뽑았어요. 많이 떨어지죠. 우리 많이 떨어져요. 만 얼마 떨어지죠. 경쟁률 제일 좋아요. 제일 높아요. 근데 저거는 왜 떨어지는지도 안 알려줘. 나 왜 떨어졌어? 자기소개서 잘 썼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붙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진이, 우린 사진 받아요. 국민은행은 사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서비스라는 직종이기 때문에 너무 불량스럽거나 뭐 이러면 조금 선발하기가 사진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렸던 사례 중에 기억나는 거 헬멧 찍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왜 찍어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자소서들이 있어요. 백지 아니면 한 줄 단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봅니다. 다 봐서 2만 장이면 2만 장 다 보고 그 2만 장을 심사위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들어와서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를 서류 심사를 해요. 근데 서류 심사위원을 선발할 때 우리가 그간 조직에서 잘 성장해왔다라고 평가받는 심사위원들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좋다라고 평가받는 그 자기소개서를 선발하고 그 중에 우리가 선발된 사람들 걸 한번 봐요. S나 제일 높은 게 S거든요. 몇 명 없어요. S를 쭉 뽑아 보면 정말 좋다라는
이 느낌들이 오는 자기소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썼는데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 자기 성장 과정을 뭐 기술하세요라고 했는데 성장 과정을 안 써. 그냥 또 조직에 나를 막 자꾸 맞추는 거죠. 저는 뭐 소통을 잘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자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주제가 주는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가지고 진솔하게 잘 담으세요. 근데 다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왔으니 우리 조직에 와서도 이렇게 소통이나 협업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하고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KB의 어떤 조직 문화 그리고 브랜드 파워 이미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너무 미학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거 싫어해요. 되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좀 배제하시고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이야기로. 근데 제가 여기서 못 드렸던 얘기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경쟁력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잘 넣으세요. 그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지원자를 뽑거든요. 그래서 제발 합격해라 필기. 얼굴 좀 보게 막 이러는데 진짜요. 이런 부분들은 잘 쓰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또 우리 소개서에 양을 좀 많이 못 넣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결하면서도 임팩 있게 좀 잘 쓰셔야 될게요. 그리고 쓰고 나시면 나만 보지 말고 이거 답안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한번 공유해봐요. 그래서 반응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좀 수정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겁니다. 경험이나 경력 위주로 많이 이번에도 물어볼 겁니다. 작년에 썼던 거고요. 이때도 다 보면 경험이에요. 그럼 목표 얘기했던 거, 채용해야 되는 이유, 왜 뽑아야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뽑아야 되는지. 나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뽑으면 KB 구민회는 가서 잘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비슷하죠. 힘 모아서 해결하고 극복했던 사례, 우리의 의미. 그렇죠. 저런 경험 사례들. 은행원은 무엇이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경력 사항들도 조금 기술하는 것들을 한번 조금 넣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경쟁력이 어떤 건지. 나의 경쟁력. 기업 금융을 잘합니다. 퇴직연금을 잘합니다. VM으로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진짜 차별화된 게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일해 왔기 때문에 나의 경쟁력은 이런 겁니다.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경력 사항이나 경험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기재하시고 팁으로 최근에 금융권의 화두가 뭐예요? 4차 혁명.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각 은행의 은행장님들 나오셔서 디지털 역량을 가진 그런 것들도 좀 살짝 고민해봐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술이죠. 논술하고 인적성, 객관식을 보는데 인적성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적성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저는 공부하는 거 아니고 네거티브를 걸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형 뭐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어. 그럼 그렇게 네거티브가 와요 저희한테. 못 뽑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진솔하고 내가 있는 대로 이렇게 탁탁탁 좋은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시면 되고 객관식은 경제, 금융, 상식, 국사 뭐 이렇게 해서 한 100문제를 출제하는데 지금 공부해도 안 돼요. 그리고 과거 우리 국민은행 출제 문제 다 찾아봐도 거기서 안 내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논술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죠. 저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죽게 살기로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논술을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아시네. 우리가 좀 많이 쉽게 해줬죠.
작년부터. 예. 금융지주에 이제 경영연구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원자들이 우리 입장에 한번 돼보시는 거지. 최근에 금융권의 화두가 4차 혁명, 디지털 뱅크, 뭐 이런 인터넷 은행. 근데 과거에 인터넷 은행은 14년도 하반기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뭐 옴니, 뭐 대면, 비대면 이런 것들도 대충 나왔거든요. 그 전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논술 문제 나왔던 거 탁탁 지워버리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나 같으면 이거 내겠다. 조금 생각한다면 이거 내겠다. 그런 것들 이렇게 꼬집어 내봐요.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써야 돼요? 나의 이야기를 어떤 논문 내듯이 내야 된다. 아니죠. 저거는 지금 정답이 없죠. 그냥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이게 돈 받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문제시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녹여놨죠.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은 다 있어요.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거기서 논의했던 키워드 그리고 문제 그거를 쭉 내서 결론은 한두 줄 정도 내 이야기를 적으면 되고 저희는 비포 반 페이지를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위주의 그런 것들 키워드만 넣으면 또 안 돼요. 키워드 안 되고 키워드를 가지고 쭉 반 페이지를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키워드가 10개인데 뭐 9개 이상 썼다. 그럼 S.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지도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뉴스도 좀 보시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금융권에 관심이 있다면 금융권이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미래 20년이 있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조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뭐 봐요 우리? 면접 때 지원자들하고 우리랑 평가값이 틀린 게 있어요. 지원자들은 저 지원자 너무 시험 면접 잘 봤다고. 그리고 저 망쳤어요 이러는 지원자들도 있고. 그게 제일 하단에 있는 것 같아요. 하단. 우리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뭐 외운 답변을 다다다다닥 얘기하시는 지원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줬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그거를 했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냥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가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은 누가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저 지원자 너무 잘 본 것 같다고. 근데 갓보면 또 아닌 거죠. 저 망쳤어요. 근데 이런 지원자들이 더 점수가 좋죠.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도 공감이 되고 눈빛이 한번 더 가고 정도 가고 그래서 그런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네. 외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면접 때 어떻게 면접 경험 있으신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 정도 있네요. 반은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접 시장에 처음에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거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긴장하면 안 된다. 긴장감 많은 지원자는 뽑지 않아야 된다라는 면접 시 어떤 뭐 이론들도 있지만 다 긴장해서 들어와요. 다. 막 달달달달 떨어요. 그래서 면접은 사전에 한번 해봐요. 5명 정도가 면접실에 들어가요. 통상 1, 2차. 그리고 면접위원은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명 정도씩 들어갑니다. 1차 때는 실무진, 2차 때는 임원. 그래서 1차 때 2명이
이런 책상에 두 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죠. 그러면은 면접위원 그 이제 지원자들이 5명이서 이렇게 축축 들어와서 면접위원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반가워요. 앉으세요. 이러면 이제 딱 앉죠. 뭐 오시는데 힘들었죠. 이제 긴장감 풀어준다고. 식사는 뭐 하고 오셨어요? 뭐 맛있었어요?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거죠. 그때 자기 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어떤 건지 이제 검증해 나가는 시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그 어떤 면접에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표정이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미소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면접 때는 긴장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다 긴장하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시기 전에 많이 해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들도 좀 해보고 웃을 땐 웃고 긴장할 땐 긴장해서 또 얘기하고 그래야지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시선 떨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시선. 면접은 이제 101번 지원자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딱 얘기하고 있고 옆 지원자는 이제 101번한테 물어봤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답변할 땐 되게 좋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시선 떨고 떨어집니다. 시선 떨구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태도. 면접 태도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항상 있어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편하게 면접 보라니까 너무 편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막 다리 떨고 손 떨고 막 그런 면접 태도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 지원자들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뭐 치시면 면접시 뭐 태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선은 항상 면접위원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시선으로 계속 좀 쳐다보시면 되고요. 50분 동안 좀 힘들겠지만 그냥 면접위원 질문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고 내가 그 답변을 할 시간이 아니고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보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액션이 많고 이러면 우리 이제 면접위원들도 보면 심란하죠. 쟤 왜 이렇게 자꾸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큰 제스처는 조금 감점될 수 있으니 살짝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막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지. 신입답잖아요. 그리고 인사 제스처. 인사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인사하시고 나갈 때 인사하시고 그 끝났다고 망쳤다고 나 망쳤어 이러면서. 복장은 너무 정형화돼 있죠. 저 친구 면접 보러 가는 거라 다 보이죠. 그렇게 안 입어도 되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슈트나 남자들은 슈트 좀 입으면 좋잖아요. 그 있죠. 그 무슨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매너가 있죠. 슈트 딱 입고 슈트 입고 오세요. 빌려서라도. 여성분들은 그 검은 거 하얀 거 안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단정한 거 입고 오시면 되고요. 인상 좀 어렵죠. 인상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즐겁고 이렇게 재밌으면 깔깔거리고 하다 보면 좋아져요. 인상도. 저 인상 좋죠. 진짜요? 엄청 욕먹는데 무섭다고. 근데 막 웃고 막 이러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는 평상시 우리가 대화하는 공간이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네,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면접시는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 목소리보다는 내가 살짝 톤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처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듣겠어요. 이렇게. 예, 조곤조곤. 그래서 옹알옹알 이렇게 써놓은. 그러면 이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날은 너무 이렇게 막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내 목소리가 면접위원까지는 전달될 수 있는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걸음걸이는 뭐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 지금까지 뭐 걸음걸이가 이상 뭐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 너무 과도한 그 염색은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 야 좋잖아 젊은 애들 뭐 너 대학 때 너는 안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면접인데. 야 너도 했잖아. 뭐 이랬는데 그런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면접위원끼리. 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어우 뭐 이렇게 제어가 안 된다고. 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하지만 면접 시장에서는 제어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조금 복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정돈해서 오시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 없어요.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 작년에 제가 KB 국민은행 면접 때 네.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꼈는데 그 세일즈 뭐 했어요? 세일즈 뭐? 저는 벽시계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그런 세일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인사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좋았던 사례나 혹시는 뭐 작은 팁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KB국민은행은 은행 상품이나 아니면 경제 용어나 이런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못 물어보게 하거든요. 근데 간혹 돌발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시계가 어떻고 뭐 어디서 이 가격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 시계를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눈 마주치고 다가가서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친구냐 이 정도를 보는 거지.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 물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까 처음에 봤던 기본적인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봐요. 뻔뻔하게 막. 예. 감사합니다. 타인과 달리 이제 아, 팀장님께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현직에 네. 이제 KB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꼭 이거는 우리 은행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년 딱 근무했네요. 이제 95년도에 끈끈하죠. 저희가 좀 끈끈합니다. 예, 되게 끈끈하고 또 할 땐 또 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직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고 의사결정이 되게 신속하죠. 오늘 기획했는데 회장님한테 올라가서 오전에 다 끝나고 그러면 그 팀원들이 내려올 때 박수를 치죠. 막 우와 이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한 1, 2년 동안 채용팀에서 고민하고 지원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팩에 담아서 올리고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요. 의사결정이. 그리고 건전한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도의 어떤 문제들을 개선 사항들이 있으면 반영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국에 그다음에 전 매스컴에 막 도배가 되고 이러면 팀원들부터 저까지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서 또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셔서 또 이렇게 확산해 나가시면 좋죠. 네. 정말 은행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고 정말 은행원 하길 잘했다라는 이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네. 많이 없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고객들 힘들어하는데 도와드렸더니 나중에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그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프로세스상에 그냥 당연히 되는 것들이면 고객들도 당연시 여길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제도의 문제다라고 해서
어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 이제 본점하고 좀 협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했더니 그거에 대한 나중에 피드백이 너무 고맙게 다가오시면 좋죠. 그런 게 집 얻었다고 그러고 막 이러시고 덕분에 뭐 이사 갔다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취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본인들마다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으실 거고 그거를 잘 보여주시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우리 시장에서 만나서 선배 후배로서 또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내시고 고맙습니다.